70여 년 동안 분단됐던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고 있다. 전 세계가 바라는 남북의 평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박병석 의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박병석 의원과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내일, 그의 25시를 동행한다. 오전 8시 박병석 의원을 만난 국회의원 회관. 이곳은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이 열리는 간담회 실로 오늘은 북한 정권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참이다. 이 강의를 100% 출석하신 분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용정장과 확실을 겸비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은 박병석 의원이 2018년 11월 창립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남북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일관된 통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그러한 뜻을 가진 분들이 62명 여야 4당이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포럼을 만들었고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남북 문제 전문가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강연의 주제는 박병석 의원이 직접 선정하는데 이날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섰다. 북한이 개방을 해서 향후 우리가 대북 제재가 됐을 때, 제재가 해제됐을 때, 완화됐을 때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북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상임위원회도 외교통일위원회를 선택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부족한 것이죠. 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 정부와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소신에 서다. 그가 이 포럼을 만든 이유도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생활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에서 모스크바를 갈 때 우리 국적기 대한민국 항공기를 타면 3시간이 걸리는데 러시아 항공기를 타면 1시간 40분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영공을 대한민국 비행기는 갈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고 우리의 안위, 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는 인식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은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통 9시면 회의가 있어서 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시고 그냥 하시네요. 저 의원님들이 열공입니다. 저 질문이 끊이지 않고요. 예, 아주 저 강의를 잘 마련한 것 같아요. 예, 남북 관계를 위해서 여야가 공통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성과가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비롯해서 이 보수의 대표들도 다 모셔가지고
균형적인 감각, 그리고 국회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원실로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는 박병석 의원. 그가 청년 시절부터 정치의 뜻을 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법대를 졸업하고 언론사 기자로 활약했다. 대학 4학년 때 중앙일보 입사시험을 봤어요. 그때 면접을 할 때 그 면접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박군 자네는 법과 나오고 고시 합격 안 되니까 신문기자 지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관이 돼서 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신문기자는 한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로 활동하며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문제의 본질을 찾는 자세는 그 당시 몸에 밴 습관 중 하나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선 한계가 있었다. 중앙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20년 정도 했는데요. 때로 분노할 때 침묵했던 아픔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언론사에서 균형 감각과 보편적인 상식을 배웠고요. 그러나 신문 기자는 역사의 기록자이긴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돌리기 위해서는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회로 들어왔죠. 제16대부터 제20대까지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5선에 당선되며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병석 의원. 특히 충청권에서 5선을 역임한 국회의원은 그가 최초인데 전폭적인 주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심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늘 제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민심이란 배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민심이란 바다는 정치인이란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란 배를 뒤집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정당을 옮기지 않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당을 옮긴 사람은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서 당을 선택하는 것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치 집단에 간다는 것은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버리는 것이죠. 그를 다시 만난 곳은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아침 일찍 국감장에 도착해 질의자료를 최종 검토 중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가안보, 국제교류 등의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한반도 평화 또한 해당 위원들이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의원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여기에 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세미나, 토론 등을 거쳤습니다. 한반도의 제일 심각한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의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오늘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잠시 감사가 중지된 시간에도 쉬지 않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다. 국정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 비핵화다. 2018년 북한은 정상회담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날 박병석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했다. 결국 어떤 거래가 성립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면 북한이 합의하고 여러 가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모든 전제하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김정일, 김일성 시대의 북한은 다르다. 그리고 북한 사회도 다르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핵실험장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한 과거와 다른 북한 사회의 분석이 필요하다. 언론의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서구 문명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한을 직접 한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던 결정 등등이 지도자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의 그 캐릭터와 그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 시대는 다르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정책을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병석 의원은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 등 가장 모범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민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무려 연속 10회 이상의 수상기로 현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가 유일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많이 두렵습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같은 심정이죠. 정부도 그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고 특히 이 중진위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은 정책으로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이 정확해야 되고 대안이 바람직해야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대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응분을 도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 또한 왕성히 하고 있다. 그중 꼭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그 통과 단계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법에 대한 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그 해외 거주하는 분들이 다 공간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내처럼 인터넷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 현행법상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선 직접 대사관을 찾아가거나 우편 접수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청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 산업기술, 조선, 그 다음에 무슨 반도체, IT 관계 이런 핵심 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역적 범죄라고 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 기존에는 기술 유출 적발 시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을 내려 처벌이 경미하다는 평이 있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지막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규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대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표시해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개선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선위원회의 장점이겠죠. 국가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 전반을 폭넓게 보고 그리고 각 다양한 범위 내에서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뤄낸 지역구 인프라 개선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산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역의 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SOC 사업을 이뤄냈다. 이렇게 예산 확보를 잘 해내는 박병석 의원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국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 설득이 필요한 것이는 열정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그 예산을 우리 예산을 결정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과 열정, 이런 것들이 어울려질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대학원 강의실. 이날은 정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박병석 의원의 특강이 진행되는데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과거 북한 정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별히 보시기도 불구하고 우리 박병석 의원의 특강을 유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8년은 남북 관계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뤄낸 해이기도 하다. 평창올림픽, 3차례에 걸친 남북회담이 진행되며 통일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저는 이 남북 간의 최근 관계가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김정일과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2차 김정일과의 정상회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을 같이 봐야 될 것이냐. 사실상 완성을 특히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주도로 남북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었다. 가능한 것인가? 하지만 2018년 이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나섰다고 박병석 의원은 평가한다. 46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새로운 변화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초로 대한민국의 의지와 영역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갔다는 점에선 저는 여당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 문제를 변화시킬 4가지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이날 강의하는 북한 체제의 변화, 그리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북핵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요거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같이 간다. 그래서 원트랙에서 투트랙으로 간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이 결정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건데 육자회담 수석대표라는 게 차관급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톱다운의 형식이다. 네, 뭐 질문 있으면 가져주세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대학원생들의 질문이 끊이질 않았는데 북한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 교류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북한에 보급된 휴대폰은 580만 대로 추정되는데 전 세계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통일로 이어진다는 게 박병석 의원의 의견이다. 정보의 유입이나 시장 경제의 체험이 이제는 북한 사회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이제 북한도 좀 생활 질의 개선,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금년 4월 22일 북한 우리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에서 핵과 그리고 경제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노선,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집중으로 전환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재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야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강의를 듣는 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부담이 많이 됐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문제,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강의가 들어오면 그동안 좀 사행을 했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뭐 해도 될 것 같으네요. 항상 국민의 평화 안녕을 바라는 사람. 남북이 함께 걸어갈 통일의 길을 꿈꾸는 박병석 의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일은 무엇일까? 예, 많이들 힘듭니다. 경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그리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박병석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설사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짓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남북이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강물을 함께 노져가는 세상. 그것이 저 박병석의 꿈이자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세상입니다. 변치 않는 정치인 그 뚝심으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